자, 여러분들, 자, 토지 투자에서 지가 상승한 부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많은 지역들이 뭐냐면, 이렇게 딱 보니까 얘가 뭐냐면, 역세권 있잖아요, 역세권. 역세권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전철이 역사가 들어간다. 라는 정보를 믿고 가서 기다리신 분들 있잖아요. 기다리신 분들. 기다렸다가 나중에 전철이 들어와서 지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한 지역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땅값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지가 상승의 삼성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네. 개발 계획이 어떻습니까? 확정이 되고, 개발 계획이 착공이 되고, 개발 계획이 완공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3배 올라가는 곱하기 하면은 몇 배입니까? 27배 정도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게 지가 상승의 삼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전철이 들어간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냥 소문 단계죠. 그죠? 네. 그냥 소문 단계인데 소문 단계를 믿고, 물론 소문 단계에서는 약간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죠? 뭐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소문 단계에서 믿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 만약에 그 전철이 어떻습니까? 확정이 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물론 소문 단계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지만 어떻습니까? 투자 수익률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대신 또 꽝이 날 수도 있죠. 네. 맞죠? 네. 그렇지만 확정이 된 상태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 지가 상승이 반영이 됐겠죠? 네. 자,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확정이 됐으니까 이만큼. 네. 반영이 됐지만은 그래도 요 시점에서 사기 때문에 요만큼을 또 먹을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네. 분들이. 그러니까 가격은 올랐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다는 이 부분들. 자, 예를 들어서 소문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20만원 정도 했어요. 타값이. 그러니까 20만원 정도에서 그래 한번 배팅 한번 해보자. 근데 20평당 20만원에 들어가신 분 있겠죠, 그죠? 네. 20만원 들어갔는데 확정이 딱 됐어요. 확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60만원에 100만원을 거래가 되는 거야, 그 땅이. 갑자기. 그러나 60만원에서 100만원에 들어가신 분들을 보면 그래도 아직도 먹을 게 있죠. 그렇잖아요. 네. 비싸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습니까? 전철이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땅값은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착공이 단계가 되면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착공 단계에 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주변 시세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완공이 되게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핀박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착공하는 단계에서 들어가신 분들 돈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완공되고 그 이후에도 땅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2천만 원에 팔고 나오신 분도 있고 3천만 원에 팔고 나오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땅 투자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가 시장에 나오면 그 정보가 아닙니다. 쓰레기 정보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그게 근데 땅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가 이제부터 다시 정보가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태까지 계속 땅값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의 정보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새만금이 여러분들 다 앞으로 뭐가 들어오고 계속 알고 있지만은 가격이 예전보다는 가격이 올랐어요. 그죠? 올랐지만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너무 쉬운 투자를 하는 거죠. 너무 쉬운 투자다. 너무 쉬운 투자예요.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여러분 확신만 가지면 이것처럼 쉬운 투자가 없어요. 땅만큼 여러분들이.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가 딱 나오면 미리 다 선반영이 됩니다. 선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정보가 나오면 오히려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다 팔아요.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때 그 정보가 진짜 정보인 줄 알고 그때 막 들어가죠. 다 물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반대로 가요. 왜냐하면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조정이 되고 땅 가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땅 가격은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정보도 정보의 활용성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은 땅 투자하는 데는 정말 괜찮다. 정말로 내가 나온 정보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도 재미를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투자를 해서 재미를 봤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시적으로 많이 있어요.
분들이.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보니까 뭐냐면 그 고속도로 있죠? 네. 고속도로 신설 IC가 생긴 지역들. 신설 IC. 그러니까 이것 IC도 있잖아요. IC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이런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적이 돼 있는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의 IC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IC가 생기게 되면 IC 주변을 따라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땅값이 폭등을 하죠.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에 수도권 쪽에 IC가 생겨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IC가 생기면은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오고 집가 상승이 폭등이 됩니다. 이분들이.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쪽에서도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나오는 IC들이 있어요, 분들이. 그러니까 IC가 뚫린다고 해서 다 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시적으로. IC가 뚫려가지고 물론 교통적인 어떤 여건은 좋아지긴 하겠지만 어떤 지역은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돈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이. 그게 뭐냐면 인구의 유동성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없던 IC가 생겨버리면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있다 보니까 IC 하나만 톡 생겨버리면 우리가 이게 피가 탁 터지잖아요. 혈관이 막 있어. 혈관이 탁 터지면 피가 쫙 뿌려 나가듯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IC가 하나 딱 생겨버리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팍 터져버리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집가 상승이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이 땅값이 폭등을 하는 지역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알겠어요? 분들이. 자, 그러면 새만금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냐면 우리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 새만금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될 텐데 동서 1축, 2축, 3축, 남북 1, 2, 3축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1, 2, 3축이 어떤 현상이냐면 남북 1, 2, 3축은 뭐냐면 군산과 부안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부안과 군산을. 그러니까 부안과 군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별로 없어요, 시적으로. 그러니까 부안에서 군산 가려고 그러면 새만금 방주제를 탄다거나 어디입니까? 이 서양고속도로 타고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남북 1, 2, 3축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인구가 폭증을 하는 겁니다. 군산에서 부안에서 군산으로 가는 이 왕래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주변의 IC들이 집가 상승에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IC라고 해서 무조건 돈 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피가 터지듯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지역 중에서 부안에 보면은 남북 이축도로 중에서 남북 이축도로 있죠. 네. 개화리, 의복리 쪽 하지 않으셨어요?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복리하고 개화리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의복리하고 개화리를 했는데 의복리에서 개화리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군산을 가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뺑 돌아서 가야 돼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냥 저쪽으로 해서 돌아서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가려면은 한세월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도로가 생겨버리면은 군산이 바로 코앞이에요. 네. 당연히 그 도로가 어떻습니까? 교통 통행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니까 인구가 갑자기 폭증을 하니까 거기에서 뻗어 나오는 핏줄 터지는 지역이 IC인데 그 IC 지역이 땅값들이 폭등을 하게 됐다. 그분들이. 남북 3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3축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라인인데 이 도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군산시청과 그 다음에 부안군청을 경유하게 되는 그쪽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왕래 지역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돌아서 갔죠. 돌아섰던 부분들을 동서 3축, 남북 3축이 들어오면은 바로 다이렉트 노선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뻗어나오는 IC 주변에는 갑자기 혈관이 탁 터지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해서 개발 압력이 크게 발생을 하게 돼 있고 개발 압력에 따라서 그 주변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여러분들. 뭔지 알겠어요? 네. 그게 바로 그 고속도로 신설 IC,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 IC. 그 주변에 뭐냐면 교통
그리고 인구의 유동량이 많아지면서 개발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땅값이 거기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IC가 없었던 지역인데 IC가 없어서 옛날에 막 빽빽빽 돌아가지고 갔던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IC가 갑자기 터지니까 사람이 갑자기 왕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밟아주면 밟아질수록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IC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IC가 생김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밟아준다라고 하면 거기 비례해서 땅값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똑같은 거잖아요. 전철이 없었는데 전철역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땅값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밟아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땅값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고속도로에 신성 IC가 생기면 그 지역이 혈관이 터져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땅값들이 폭등을 했고 그런 지역들이 투자 성공 사례담으로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역세권이 있고 다 보면은 교통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통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교통이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거의 70~80%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집가 상승이 있지만은, 자, 땅값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통이죠. 네. 교통망이라고 그랬죠? 네. 교통망이 거의 70%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 뭡니까? 개발 호재. 그죠? 20%에 30% 뭡니까? 인구 유입이죠. 근데 이거는 다 하나로 같이 가요, 실질적으로. 자, 교통이 좋아지면 개발이 되는 거고, 개발이 되다 보면 인구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일단은 교통망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교통망이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됨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교통망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보는 눈이 생기려면 교통망이 좋아지는 쪽을 바라봐야 돼요. 교통망이 좋아지는 쪽, 그러다 보니까 뭘 보게 되니까 바로 제4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을 보는 거예요. 제4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을 보고 어느 지역에 도로가 뚫릴 걸 확인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보고 어느 쪽에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바로 큰 그림을 잡아 나가는 거잖아요. 큰 그림을. 그 지역에 그 도시 그 지자체에서도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땅을 사면은 손해볼 리가 없다는 거죠. 큰 그림 속에서 땅을 딱 잡아놓는 거죠. 그분들이.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전철까지 만약에 들어온다. 앞으로 계획이 잡혀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사서 10년, 20년을 그냥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짜리가 1000만원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네. 자, 보세요. 큰 그림을 본다? 4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을 보니, 야, 없던 도로가 여기 보니까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인주 쪽 했죠? 네. 인주 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죠? 네. 그 다음 천안에서 오는 고속도로가 또 뚫리죠?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 두 개가 더 크로스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뭡니까? 서해안 KTX의 역사가 또 들어오죠?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통망들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그러니까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개발 계획이 어디냐면 인주 쪽은 어떻게 가냐? 아산에서 인주 쪽을 갖다 중심주권으로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지금 아산 신도시 쪽으로 개발하잖아요. 그쵸? 신도시가 주축이 됐지만은 앞으로 제2 중심축을 어디로 가냐면 인주로 가겠다라고 하는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어? 교통망이 그쪽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당연히 개발축이 그쪽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뭔데? 그러면 그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봤더니, 아, 역세권 근처야? IC 근처야? 이러면은 무조건 기다리면 딱 돈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땅 투자는요, 단순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조금만 알면은. 주식처럼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건 단순한 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과 확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정보가 나와도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확신이 안 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분들이. 그래서 많은 일반인 투자들이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보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응?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 그리고 봤더니 여기
지금 요거는 다 치고요. 자, 고속도로 신설 IC 역세권 봤더니 여기 또 이제 한번 볼게요. 공항. 자, 공항도 이건 또 뭐예요? 공항도 교통망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네. 맞잖아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보면 공항에 들어가서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 그 김해공항 여러분들 확장한다는 얘기 아시죠? 네. 김해공항 거기는 뭐 밀양 가덕도로 가느냐 뭐 밀양으로 가느냐 막 이 신공항 얘기 나왔었잖아요. 영남권에서. 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김해공항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쵸? 그럴 때 뭐 가덕도로 간다, 밀양으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밀양 쪽에 땅값 많이 올라가, 가덕도 땅값 올라갔죠. 네. 그러다 갑자기 신공항이 갑자기 김해공항으로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죠. 그러니까 발표 시점 전에는 막 사겠다고 난리였는데 네. 발표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계약금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날라갔잖아요. 돈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 공항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그 개발 호재가 엄청나게 뜰 수가 있다는 거죠.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한번 보세요. 국제공항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공항이라고 해서 다 돈 된 거는 아니에요. 또 그렇다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성공 사례를 항상 얘기하자 그러면은 인천국제공항을 여러분들이 크게 얘기를 듭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어떻습니까? 국제공항이 들어가면서 그 영종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초토화 됐죠. 네. 그 예전에 그랬어요. 영종도에다가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제공항이 들어가니 영종도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분들이 맹지고 뭐고 상관없으니까 다 개발됩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20만원짜리 어떻습니까? 그 당시도 기획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 2만원짜리 잡아다가 20만원에 파는 거예요. 20만원짜리 팔았는데 영종도가 개발되면서 그 20만원짜리 산 땅이 얼마가 되냐면 200만원, 300만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20만원 샀어도 이익을 봤죠. 네. 대표적인 투자 성공 사례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공항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 일대가 싸그리 다 개발됐어요. 시적으로 가보면. 영종도에 쓸모없는 땅이 없을 정도로 다 개발된 거. 옛날엔 쓸모없는 땅이 너무 많았죠. 다 쓸모없었죠. 그러나 쓸모없는 땅이 공항 하나가 들어가면서 해서 완전히 국제공항으로 발돋,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면서 영종도 전체 다 땅값이 폭등하게 되는 그런, 그게 바로 이제 신공항, 공항이 들어가는 문제. 그게 바로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그 김해공항 확장이 되면서 김해공항 그 주변 일대가 또 다시 한번 뒤집어진 것처럼. 또 제주도에 어떻습니까? 제주도에 제주 신항이 있지만은 이번에 성산 쪽에다가 공항을 하나 또 만든다 그랬죠? 네. 왜냐면 중국인들이 막 엄청나게 오니까 지금 그거 하나는 부족한 거예요. 현재 지금 제주공항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쪽 성산포에 보면 성산 일출봉 있고 관광지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좀 많이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네. 그러니까 성산 쪽 일부에다가 그거를 신공항을 확정을 시킨 거야. 확정하니까 그 주변 일대가 어떻게 있습니까? 또? 초토화되고 뒤집어진 거예요. 원래는 땅값이 성산 쪽보다는 애월 쪽이라고 해서 이쪽 반대쪽이 땅값이 더 비쌌어요. 반대쪽이. 그러니까 반대쪽이 더 비쌌는데 예전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1000평을, 그러니까 성산 쪽에 1000평을 땅을 팔면 이쪽 반대쪽 있죠? 네. 반대쪽 땅은 500평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1000평을 팔아서. 근데 거기 500평을 산 사람이 어떻습니까? 신공항이 발표가 된 다음에 뭐냐면 500평을 산 사람이 저기 가려고 그러면 250평밖에 못 사게 돼요. 반대로. 왜냐면 신공항 발표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그 예전에 1000평을 샀던 사람이 500평으로 갔다가 다시 가면 250평. 4분의 1밖에 줄어들어요. 뭔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들이. 그럴 정도로 이 교통망에 대한 호재가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그게 그 호재가 바로 이 공항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역세권은 아까 얘기했던 뭐 KTX, 뭐 전철, GTX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 거기에 대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자, 이거 볼게요. 또 항만. 항만 어때요? 항만, 여러분들 평택항, 인천항, 부산항 뭐 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면 무역항들 많이 들어갔죠. 네. 항만이 들어가면 이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항만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로 이동하는 거고 공항은 뭡니까? 육해 공이잖아, 공. 네. 그렇죠? 네.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고 이거는 역세권하고 고속도로 이거는 뭐냐? 육이잖아요. 네. 육해공이잖아요. 네. 다 교통망이잖아, 따지고 보면. 네. 물류 이동이 수단이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항만이 들어간 지역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자, 대표적인 사례만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근처 가까이 있는 지역 중에서. 자, 평택항을 보세요. 네. 평택항이 옛날에 조그마한 어선항이었었거든요. 네. 그 어항이 이렇게 무역항으로 크게 뜨면서 어떻습니까? 평택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크게 개발되는 데 있어서 그 촉진제 역할을 한 게 바로 평택항입니다. 무역하는 도시가 됐고, 그 도시가 그걸 통해서 항만이 들어가다 보니까, 항만이 크게 자리 잡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류 이동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만 근처에 기업들이 들어와야죠. 네. 그렇잖아요. 기업들이 근처에 들어와야 거기서 물건을 제조해서 만들어서 항만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으로 수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물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항만 주변으로 해서 기업들이 몰리게 돼 있죠. 네.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만이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만이 들어와서 교통망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뒤따라서 개발 호재가 뜨게 돼 있다. 개발 호재가.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고 하면서 그 주변 일대가 개발이 되고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땅값을 올리게 된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항만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뭐 보세요. 평택이 뭐 들어왔습니까? 삼성에서 고독 신도시 뭐가 들어왔습니까? 뭐 들어왔어요? 삼성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게 바로 평택 음성간도로 평택항으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그 도로가. 그러니 당연히 평택항하고도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독 신도시가.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도시가 왜 거기에 크게 잡혔겠냐? 고독 신도시가 거기에 500만 평 정도 규모의 그 고독 신도시에 삼성이라는 도시가 크게 자리 잡은 이유가 평택항하고도 연결돼 있고, 어떻습니까? 수도권하고도 접근성이 되고, 양면이 있고, 어떻습니까? 교통 지리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데가 거기다가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평택이라는 도시에. 그러니까 평택에 삼성이 몇조 원 단위로 투자하니까 공장도 막 들어가고 당연히 거기에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택지가 공급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택지 공급이 필요하니까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분들이. 결국에는 그런 구조로 계속 땅값을 올리는 구조가 뭐냐면, 시발점은 뭐냐면 항만으로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평택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기업도 유치가 되면서 택지 개발이 되면서 인구 유입이 되면서 땅값이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뭘 통해서? 항만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공항에 들어오면서 당연히 비행기로 왔다 갔다 물류 이동하니까 당연히 그쪽 주변으로 해서 기업들이 몰리면서 인구가 유입이 돼요. 똑같은 현상이 바로 이 교통망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상관없이 국가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어떻습니까? 국가 산업단지 있죠? 국가가 지정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 데가 있어요. 국가 산업단지.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어느 지역을 국가에서 주도해서 산업단지를 크게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산업단지 크게 유치가 되니까 당연히 인구가 유입이 되죠. 유입이 되니까 그 주변 일대가 어떻습니까? 개발을 해야죠. 집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되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도로에 붙어있는 땅값들이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산업단지든 민간에서 만드는 산업단지든,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집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용도. 자, 용도가 변경이 돼서 자, 결국에는, 자, 이런 거는 다 같이 가는데, 또 뭐냐면, 자, 우리나라 용도는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쵸? 네. 대부분 근데 도시지역을 따라서 개발이 많이 되죠? 네. 근데 도시지역에는 보니까 용도가 주거지, 상업적, 공업적, 녹지가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지역을 형성을 해놨는데, 인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이 어떻습니까? 인구가 더 밀집이 되다 보니까 상업지가 좀 더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을 종상향을 시켜서 상업지역을 만드는 거야.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자연녹지가 있는데 자연녹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록피군 같다고 그랬죠? 네. 종상향이 바로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주변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자연녹지가 주거지가 되기도 하고 상업지역이 되기도 하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용도가 갑자기 어떻습니까? 뭐 자연녹지에서 갑자기 중심상업적으로 바뀌었다. 그럼 완전 대박 아니에요. 그게 그 용인시청 앞에 그 대박이 큰 자리가 그 자리 아니에요. 자연녹지가 어느 날 갑자기 중심상업적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땅값이 몇백 올라간 거죠. 중심상업적으로 바뀌니까. 근데 그런 용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지역도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바뀌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적을 딱 보게 되면 순서가 있습니다. 어느 쪽부터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의 방향성을 맞춰서 자연녹지를 사야지 그의 반대쪽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해서 역세권이 들어오고 이쪽으로 해서 IC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쪽 주변에 자연녹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통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자연녹지가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주거지 상업적을 풀어가지고 그쪽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좋아지는 쪽, 접근성이 좋아지는 쪽으로 해서 용도를 풀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용도가 변경, 용도가 종사양이 돼서 또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는 사례들이 발생을 또 합니다. 또는 뭐예요? 규제가 완화가 돼서. 자, 지금 이거 외에도 다른 용도는 많아요. 기타 뭐 따로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집가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서 땅값을 올리게 되는데 규제 완화. 자, 보세요. 자, 오늘 저기 그린벨트였어요.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개발제한구역이죠? 네.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네. 그린벨트가.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린벨트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틀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여기는 개발을 제한을 하기로 했었던 지역입니다. 역시 하남 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땅이라고 해서 땅을 다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땅이 완전히 난개발이 되잖아요.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일정 정도는 개발 제한구역을 둠으로 해서 개발을 좀 늦추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응? 조금 더 세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런 지역을 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 막 확장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개발 제한구역을 어떻습니까? 해제를 하게 되죠. 네. 그죠? 네.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을, 그러니까 이쪽 땅은 입지라든지 이런 거 다 좋은데 단지 개발 제한구역이라서 개발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땅으로 해서 가격이 거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하다가 갑자기 하남 쪽에 예를 들어 개발 제한구역이 딱 풀리는 순간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네. 또는 토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는 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토지거래를 쓰는 용도가 명확해야 돼요. 맞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은 뭔가 명확해야 되죠? 그 명확하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실수요자들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만. 그러면은 땅값을 올리는 게 실수요자가 올립니까? 아니요. 누가 올려요? 가수요인 투자자가 올리잖아요. 그죠? 네. 결국에는 땅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야 거래가 있어야 땅값을 올리는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두다 보면은 실수요만 덤비기 때문에 실수요만 가지고서는 땅값을 올리기 힘들다. 왜 여러분들 춘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왜 땅값이 올라갔겠어요? 다 서울에서 외지인들이 땅을 사니까 올라간 거 아니에요? 현지인들만 거기에 땅 사고 집 짓고 하면 땅 가격이 안 올라가죠. 분들이 개발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가서 땅을 막 찍어내듯이 사니까. 자, 부안에 왜 땅값 올라가느냐? 외지인들이 가서 땅을 사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주도가 왜 땅값 올라갔어요? 외지인들이 가서 땅값 올리는 거 아니에요? 다 중국인들이 와서 투자하고 서울사람 가서 투자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할 수 있었겠어요? 왜 땅을 사야 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땅값 안 올라가죠. 그런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 근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은 실수요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돼 있었는데 갑자기 허가 지역이 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투자 수요가 발생하겠죠. 투자 수요가 발생하니까 수요자가 늘어나니까 땅값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간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회사들이 뭐 그린벨트 여기 근처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과천 뭐 여기 하남부터 해가지고 남양주 이쪽 그린벨트 하는 회사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프로젝트 푸는 거기 때문에 100% 확정을 못 짓습니다. 그냥 묶일 수가 있어요, 시적으로. 땅을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투자하는 거는 약간 리스크는 있다. 그냥 묻어둔다 한 그냥 묻어둔다 생각하고 한 20년 30년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면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지만은 내가 3년 5년 후에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 3년 5년 후에 그 그린벨트가 풀리라는 법 뭐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거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확답을 못 짓는 거예요. 아무리 개발 호재가 주변에 뜬다 하더라도 가능성만 있는 거지 그건 풀려져야 풀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는 좀 약간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값을 올리는 요인을 보니까